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입춘인데 춥습니다. 한산한 거리 모습은 더 춥습니다. 영화관과 대중교통, 대형마트, 전통시장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이전보다 더 한산함을 느끼실 겁니다. 봄이 온다는 입춘이죠. 거리에 활기가 넘치는 정말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문화관광도시와 생활밀착형 복지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이 포함된 중구는 모든 행사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중구의회 임시회도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자로 강남메트로 주식회사를 선정했습니다. 2년 전 보궐선거로 주목받고 있는 송파을과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송파갑과 병선거구 판세를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마포구에서 올해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마포를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민방위 복장으로 진행된 새해 첫 임시회.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 올 한 해 구청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마포를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가장 큰 계획. 출판문화진흥센터와 당인리 문화 복합공간 확보, 마포 유수지 한류 공용관광 콤플렉스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포 투어버스 운영과 스마트 관광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필성 중대 및 전략 마케팅을 통해 관광시장의 변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복지 행정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어르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마포 하우징 사업과 염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확대와 돌봄 SOS 사업 추진에도 내실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밀착형 복지행정을 통해 주민의 삶 곳곳에 공공성이라는 울타리를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이외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설치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도 본격화하는 등 안전도시로서의 명성도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국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됩니다.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심의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며 오는 10일 폐회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임시회 일정이 연기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중구 얘기입니다. 모든 행사를 중단한 중구의 조치에 이어 중구의회도 보름 동안 계획한 임시회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본회의장이 텅 비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본회의가 열려야 할 시간. 구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태세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3일부터 15일 동안 계획된 임시회 연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구에는 확진자 일부가 신라면세점과 남대문, 명동과 동대문 일대를 지난 것으로 확인된 데다 3일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도 확진자와 의심 증상자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을 비롯해 보건소와 백병원에도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논의한 결과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회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에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명동 중요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구청장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도 그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집중 대응을 위해 임시회 잠정 연기를 선택한 중구의회. 당초 임시회에서는 구청의 새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시가 가칭 강남메트로 주식회사를 위례 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강남메트로 주식회사는 서울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건축과 수요 등 16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강남메트로 주식회사는 실시 협약을 거쳐 실시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례 신사선 사업은 위례 신도시에서 지하철 3호선 신사역까지 있는 총 연장 14.7km의 도시철도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송파을 선거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입니다. 당시 진보 진영의 수성이냐 보수 진영의 탈환이냐를 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송파 지역의 총선 판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직을 상실하며 6.1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송파을.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의 승리로 진보 진영이 12년 만에 꼽은 깃발을 지키게 됐습니다. 진보 진영의 수성을 위해 올해도 최재성 의원의 5선 도전이 점쳐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배현진 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송파을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에선 송동섭 전 지역위원장이, 정의당에선 안숙현 현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 송파갑에선 자유한국당 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인숙 의원의 3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박인숙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보수통합 자문기구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최근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끝으로 전통적인 진보 강세 지역 송파병에선 남인순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0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 정책관이 최근 총선에 가세하며 둘 간의 경선이 점쳐집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오세용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와 이종식 동국대 연구 초빙교수, 김성용 전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차성환 전 시의원이 송파병에서 세 번째 도전을 이어갑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12시 기준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송파 가불병 선거구에서 모두 1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우리공화당에선 을과 병에서 2명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의 경쟁은 더 뜨겁습니다. 그중 한 곳이 용산구입니다. 4선 진영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용산구 선거구에만 오늘 아침 기준 18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단일 선거구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진영 국회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리 4선에 당선된 진 의원이 빠지면서 용산은 무주 공산이 됐습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단번에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7대와 18대엔 한나라당, 19대엔 새누리당, 그리고 20대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받고 당선된 진 의원의 전적으로 볼 때 용산구에선 당이 아닌 후보자 역량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용산구 예비후보자는 총 1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포함해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일부 시장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용산구에서 총선에 나갈 후보를 전략 공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의 제안을 받아 출마에 나선다고 밝힌 강 전 부시장과 기존 예비후보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당내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지난 16대부터 18대까지 영등포구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던 권영세 전 의원과 20대 총선에서 득표차 3,274표로 진 의원에게 패한 황춘자 예비후보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에선 각각 한 명씩 예비후보자 이름을 올렸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총 4명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총선에 나갈 당의 본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부터 격전지다운 열기를 띠는 용산구. 21대 총선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재개발 지역에 추진 중인 과선교 공사가 수년째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문석진 구청장은 구청이 나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가현 1-1구역과 1-2구역 사이엔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도 위로 단절된 두 지역을 잇는 과선교 공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 1-2구역 조합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완성된 과선교는 서대문구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사 방식을 두고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늦어졌고 여기에 과선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년째 착공조차 못한 상황. 올해 8월 1-1구역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과선교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8월이면 입주할 저희 1-1구역도 그렇고 이게 순환도로예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순환도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예컨대 돌아서 가는 선회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을 한 거죠. 주민 편리는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가 과선교 공사에 공식적인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구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새로운 업체에 다시 설계를 맡긴 상황.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또 과선교 사업 주체인 1-2구역 조합이 이미 입주 후 해산된 만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1-1구역 조합에게 과선교 공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1-2구역 조합이 예치해놓은 공사비 113억 원보다 비용이 초과할 경우엔 일단 구비로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일치된 금액이 있고 그거 이상 오버되는 부분들을 구가 감당해서라도 일단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 정산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만드는 게 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진 구청장은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끝내겠다는 입장. 또 기존 계획대로 과선교 공사와 함께 녹지교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원룸과 하숙집이 즐비한 사근동 일대를 하나의 마을 호텔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해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 학생과 직장인 등의 쉴 곳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기숙사 건립 등으로 시름에 빠져있던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 사근동 212-1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양대 학생들을 상대로 오랜 시간 원룸과 하숙집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바로 인근에 지난 2018년 한양대 기숙사 건립이 확정되면서 생계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별다른 자구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이게 저희가 이길 수 없는 금액이고 생존권 면에서 저희는 그냥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최근 사근동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은 새로운 대안을 고심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것이 바로 마을 호텔입니다. 기존 원룸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꾸미고 집집마다 호수를 매겨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조성하는 것. 접객 대상은 기존의 학생에서 범위를 넓혀 출장 온 직장인과 한양대 병원 입원 가족 등입니다. 외국에서 오거나 지방에서 오는 가족 단위의 그 환자 가족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은 수익을 내는 것 어렵지 않게끔. 마을 호텔 조성을 위해 주변 편의시설과 주차시설, 도로도 확충합니다.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의 구심점이 될 앵커 시설을 조성합니다. 예산은 1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비에 더해 공모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학생들도 우리
숙박시설로 와서 엄마 집 같이 이렇게 와서 밥을 먹고 가고 또 그들의 문화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는 또 이렇게 서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런 마을이 되는 걸. 해당 사업지의 5분의 1이 한양대학교 소유인데다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충분한 인프라 지원도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양대와 연계해야 마을 호텔이라는 주제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와 연계하는 게 가장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연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도 주민들은 2월 중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의견 취합과 기초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4년까지 거점 시설 등을 조성해 본격적인 마을 호텔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강남구는 거리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과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 공기 정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엔 지하 보행 구간에 미세먼지 프리존이 첫 선을 보였는데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마음껏 숨쉬며 산책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삭막했던 지하 보행 구간이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숲과 뜰, 못과 별 4개의 주제로 자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엔 실제 살아있는 벽면 식물로 생기를 불어넣고 인공폭포나 연못 속 물고기와 놀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 영상이 설치됐습니다. 휴식 공간인 강아래 웃음마당에선 달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데 지루하지 않고 아주 공기도 맑은 것 같고 마스크를 했다가 뽑았어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좋고.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짜 이거 진짜지요 이게. 어떻게 이게 살았는가 싶은 생각이 안 그래라도 지나가면 그 얘기했어요. 청담역 보행 구간 650m에 조성된 미세먼지 프리존. 이름 그대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정화하는 설비들이 핵심입니다. 공기청정기 72대, 미디엄 필터가 설치된 5대의 공조기가 미세먼지 90% 이상을 제거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온 습도까지 모니터링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그래도 여기서 쉽게 산책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산책하다가도 또 시각적으로도 더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내부를 단장을 했습니다. 현재 전 구간에 공기정화 시스템 설치와 일부 구간 자연 친화 공간 조성을 마친 미세먼지 프리존. 강남구는 연말까지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고가차도 하부 공간은 대부분 어둡고 지저분해 방치돼 있기 마련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고가 하부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종암 사거리 내부 순환로 하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종암 사거리에 위치한 내부 순환로 고가 차도입니다. 테니스 코트 4개 정도의 면적인 고가 하부 공간은 현재 간이 무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곳 고가 하부에 성북구가 체육시설과 쉼터 기능을 겸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주변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 반투명 지붕과 목재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내부엔 농구와 풋살을 즐길 수 있는 체육 공간과 요가, 명상 등 정적인 운동을 위한 공간도 마련됩니다. 또한 인근 정릉천 산책로 이용객을 위한 쉼터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요소의 조그마한 생활체육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또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 하부 유유 공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문화체육 공간 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는 2월 중순쯤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종암 사거리 고가 하부의 모습은 오는 7월에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어제 저녁 7시경 종로구 와룡동의 한 세탁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작업장에 있던 차모 씨가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벽 일부가 그을리고 세탁기와 의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4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라이터로 한복 세탁물의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4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중랑구 을선거구입니다. 서울시의원 출신 민병주 예비후보, 전 자유한국당 중랑을 당원협의회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성권 예비후보 62세, 직업은 입법정책연구회 연구소장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중랑구 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윤상일 예비후보가 중랑 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 바른정당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33세 정당인 이소영 예비후보, 현재 민중당 중랑지역위원장입니다. 성태호 예비후보 57세 회사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배달 이사입니다. 전 서울시 공무원 경력을 갖고 있는 69세 신황우 예비후보입니다. 오늘 퇴근길은 눈길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고 밤사이 크게 떨어진 기온으로 빙판길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